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에 있는 부등식 부분에 있는 중단원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3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제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2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보면 여러분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부등식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해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네요. x가 1보다 작다. x 또는 x가 b보다 크다. 그때 a,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먼저 여기 있는 부등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3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습니까? 절대값 해결하는 방법은 3x-a가 3보다 크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죠?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3x-a가 3보다 크거나 3x-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1번, 이 친구를 2번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 a를 넘어가면 3x가 3 더하기 a가 되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크다. 3분의 3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두 번째 2번을 풀어주면 3x가 a를 넘기면 a-3이 되죠. x는 여기는 작다죠. 죄송합니다. 작다. 뭐보다? 3분의 a-3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작다는 뭐였어요? 1이었죠. 그러므로 3분의 a-3이 무엇이 됩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가 6이고요. a가 6이면 여기에 넣어주면 3분의 3 더하기 a가 뭔데? b인데요. 이 친구가 얼마예요? 6이에요. 3 더하기 6은 9죠. 3으로 나누니까. 그러므로 b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a는 6, b는 3이라고 그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절대값 문제를 볼 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번씩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옆에 있는 2차 부등식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해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아래로 볼록해서 X축과 만나는 알파와 베타를 찾는 이런 가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작다 부분을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먼저 이 친구가 무엇이 되는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판별식을 써서 이 친구가 2차 함수로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가능하죠.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5 같은 경우는 7하고 5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는 x 더하기 7 x 마이너스 5로 인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7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보다는 크고 x가 큰 것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7이다. b가 뭐다? 5라고 각각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절대 여러분 실수해서 문제를 틀리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가장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 주는 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몇 번 문제? 4번에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2번 문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A보다 크다,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관계에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 친구를
1번, 그리고 이 친구를 2번이라고 해서 1번과 2번의 1과 2의 어떤 부분? 공통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해봤자 이 식입니다. 그쵸? 이 식을 조금 정리하면 2x의 제곱 5가 넘으면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7이 넘으면 더하기 10이 되죠. 이것이 0보다 작죠.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2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 얘가 1번식입니다. 오케이. 2번식도 좀 정리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넘어간 플러스 6이 되죠. 0보다 같거나 큰 겁니다. 부도방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몇 번씩이 됩니까? 이 친구는 2번씩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두 식을 인수분해서 한번 써주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1, x-5, 0보다 작아 얘가 1번식. 2번식은요? 2번식을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x-2, x-3이 0보다 같거나 크다. 2번식입니다. 주어진 식을 해결해 주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첫 번째는 1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크고 x가 5 사이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같거나 크다 되어 있죠. 그럼 작은 것보다는 x가 2보다는 같거나 작거나 x는 뭐보다? 3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의 공통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1하고 여기 5가 있습니다. 1하고 5가 있는데 1하고 5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에 포함되죠. 두 번째 부분은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에 3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도 포함하고 3도 포함합니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리고 3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공통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답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1보다는 크고 x는 2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같거나 크거나 x는 뭐보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한테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가끔씩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잘 보시고 이 부분에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아가기 부분입니다. 조금 문제가 까다롭겠죠? 까다롭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아가기 문제 5번 문제 보면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문제와 동일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1번, 그리고 얘를 2번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 1번을 먼저 좀 간단히 하면서 할게요. 1번을 하면 3x가 3보다 큽니다. 풀어주면 3으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다. 이게 1번이죠. 2번 볼게요. 2번은 조금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2x가 3분의 2 x 플러스 4죠. 양변에 먼저 3을 곱해주면 6x가 되고요. 2x가 더하기 4가 죄송합니다. 4가 아니라 8이죠. 2x를 넘기면 4x가 되고요. 8이죠. 그러므로 얼마 됩니까? 4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작다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그러므로 공통 부분은 1보다 크고 x는 뭐보다? 2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죠. 그러면 a가 뭐라고요? 1, b가 2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봤던 문제보다 2차식보다는 1차식을 푸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좀 편하게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게 저는 6번이라고 생각해요. 6번이 중류에서 여러분한테 별표 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부호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1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 해가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라는 돼 있었지만 해는 0보다 작다로 됐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무엇을 주는 겁니까? A가 음수구나. 여러분 그럼 A가 음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A가 음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풀어주면 AX 더하기 B가 0보다 큽니다. B를 이항시키면 AX는 마이너스 B보다 크죠.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X는 부동이 바뀌고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A가 음수잖아. 그러면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뭐야?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친구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A가 음수임은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같아야 되죠. 그러므로 A는 음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버리면 B가 뭐예요? 마이너스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B 역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고민해 주세요. 그럼 이제는 A와 B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식을 넣어 볼게요. 새로운 2차 부등식을 해결해 볼게요. A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플러스죠. 3x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2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3 0보다 크겠죠. 결국은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뭐보다 0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2분의 3보다는 크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봐주시고 혹시나 잘 안 되시면 우리 등교 수업할 때 저 만났을 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는 어려워서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별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볼게요. 모든 실수 x 우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식은 항상 어떻게 된다? 성립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차 방정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오케이 하는 정수 A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근데 얘가 0보다 뭐보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 2차 식을 뭐라고 함수로 봐버리면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 것이 x축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점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해가 없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d가 뭐보다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많이 하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풀어보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2가 있으니까 우리 판별식을 좀 더 간단한 형태 4분의 d를 써볼게요. 써보면 반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2입니다. 갈로 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2하고 1로 인수분 되죠. 그러므로 a 더하기 1 a 빼기 2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가 뭐보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세요. 조건을 보니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a가 무엇이냐? 정수 a는 뭡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과 2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a는 뭐밖에 없습니까? 0 하고 1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 많이 익숙한 형태고 이런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번씩 꼭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아시겠죠? 그러면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0보다 같으면 안 됩니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를 1번식 그리고 이 친구를 2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1번식에서 판별식 한번 써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것이 0보다 커야 해요. 그쵸? 그러면 바로 정리해 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두 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12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A의 제곱이 부정막히고 4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판별식 써볼게요. 두 번째 판별식 D-라고 할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2A죠. 2A가 0보다 커야 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8A가 0보다 커야 해요. 이 식을 풀어주면 양변 A로 묶어주면 A 플러스 8이 되고요. 0보다 크죠.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큰 거죠. 그런데 우리는 1번식과 2번식 둘 다가 서로 단 두 식을 갖게 하는 A의 범위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1번식과 2번식의 어떤 부분?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을 좀 빈칸이 없어서 여기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좁지만 봐주세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은요.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이 있고요. 여기 0은 이 중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뻥 뚫리고 뻥 뚫리고 마이너스 8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는 크다죠.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됩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해답은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어떤 부분? 0보다 크고 A가 뭐보다? 2보다 작다.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여러분 다 보다시피 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를 5번부터 8번 그리고 위에서 2문제, 3문제 총 7문제를 풀었습니다. 7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한테 충분히 풀 시간을 주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스스로 해결해보고 내가 풀었던 거하고 선생님이 풀었던 거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고 내가 풀었던 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겪다 보면 좀 더 실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풀어보는 경험을 꼭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A, B, C의 부등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충분히 범위를 나눠서 해결할 수 있죠. 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린 구호 문제에서 이 부분을 몇 번? 1번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2번씩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씩을 먼저 한번 보면 파란색으로 할까요? 1번씩으로 보면 절대값 4x-5가 1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립니까? 4x-5가 1보다 크거나 4x-5가 작습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시죠? 자, 한 번 더 식 정리해서 둘 다 5를 넘겨볼게요. 4x가 5를 넘어가면 6보다 크다. 4x가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4보다 작다. 그러므로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1번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빨간색으로 해결해 볼게요. 2번을 해결해 보면 2번은 4x-5가 5의 절대값이 7보다는 작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4x-5가 7보다는 작죠. 양변에 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4x가 남고요. 여기는 얼마? 12가 되겠죠. 양변을 무엇으로? 4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럼 우리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통의 부분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사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첫 번째 거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분의 3이 있습니다. 자, 1도 포함하지 않고요. 2분의 3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3은 여기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해주면 얘는 포함하지 않고요. 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공통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가 찾는 공통 부분은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x가 크고 1보다는 작다. 또는 2분의 3보다 x가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부등식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 형태가 좀 단순화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풀 때 약간의 정교함이라는 것은 좀 꼼꼼함이라 봐도 되겠죠. 여러분이 얼마 따져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만 할 줄 안다고 하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이번 시간에 한 마지막 문제로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넓이가 350제곱미터 이상이다. 오케이. 우리한테 첫 번째 조건이죠. 이상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둘레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90m라고 할 때 꽃밭의 한 변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럼
그럼 여러분 표시해 봐야 되죠. 표현해 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당연히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죠? 두 개의 곱이죠. XY죠. XY가 얼마 이상 되고 싶습니까? 350제곱미터 이상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둘레의 길이죠. 둘레의 길이는 X가 몇 개? 두 개. Y가 몇 개? 두 개입니다. 그 말은 두 개의 X 더하기 Y가 얼마이고 싶어? 90이란 얘기예요. 2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Y가 얼마죠? 45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Y가 45예요. 이 문제는 부등식하고 얼마? 방정식이 섞여져 있네요.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먼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식은 2번식이 되겠죠? y는 45 x니까 이 식을 1번식에 대입하면 주어진 문제는 x 45 x가 350입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5x 넘어오면 마이너스 350이 0보다 같거나 커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곱해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5x 더하기 350이 부동호에 바뀌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로 인수분해 되니까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35, 0보다 같거나 작죠. 그러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한 변의 길이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10보다는 같거나 크고 x는 35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답 쓰지 말고요. 자, 우리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단위가 미터 제곱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쓸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한 변의 길이는 10m 이상 35m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이렇게 실수형과 관련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답을 명확하게 표현한 방법은 우리가 x라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표현 못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35m 이하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제를 10번까지 풀었는데요. 약간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여러분 11번 문제 풀 때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서 11번 문제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4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둔각삼각형입니다. 둔각삼각형 첫 번째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일단 삼각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그리고 둔각이 돼야 됩니다. 삼각형이 된다는 것은 세 변의 길이 중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커야 합니다. 같으면 안 되죠? 커야 합니다. 둔각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고 제가 지우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삼각형의 기준으로 할 때 먼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CAV면 여러분 어떻게? C의 제곱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C의 길이가 직각에 못 미치게 되죠. 예각이 되면 C의 제곱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뭐합니까? 작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둔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둔각 삼각형이 돼버리면 C의 제곱보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작아지게 되죠. 그럼 둔각 삼각형의 조건은 뭐다?
세 변의 길이 중 가장 긴 x 플러스 4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길이의 제곱보다는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조건이면 됩니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는 변의 길이에요. 당연히 0보다는 다 커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0보다 크다.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나온 조건은 가장 뭡니까?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체크하셔요. 체크 먼저 하시고 나머지 거 풀어주면 됩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1번 풀어주면 마이너스 x가 4가 넘어가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x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가 넘어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삼각형의 조건 할 때 부호 실수했습니다. 뭐 실수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커버리면 삼각형의 모양이 안 만들어지죠. 처음에 선생님이 부동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 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니까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부동 방향 실수한 겁니다. 지우고 어떤 방향? 이 방향이 돼야 되죠. 그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나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1번 보시면 1번은 넘어오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므로 x가 2보다 크다. 2번 한번 풀어줄게요. 2번 풀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 같거나 큽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죠. 지워지겠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2가 0보다 큽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게 되죠. 마이너스 6하고 2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는 얼마? 6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해는 2보다는 크고 x가 뭐보다 작다? 6보다는 작다. 이게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11번 같은 문제는 조금 여러분한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나오는 조건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삼각형이 만들어진 조건, 그리고 뭡니까? 분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이것을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1번 문제는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가 좀 이해 안 되거나 잘 안 되실 때는 저한테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11번 문제 풀 때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혼란이 왔으면 등교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해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11번 문제까지 푸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12번부터 대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